네, 뉴스 오늘 내년 4월 경인 지역 총선 지형을 진단하는 시간이죠. 22대 총선 경인 나침반입니다. 리서치 한국의 조대원 센터장,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위 박성민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총선 관련한 주목할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지표들의 의미를 좀 보겠는데요. 먼저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입니다. 22대 총선 과연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자, 정부 지원론, 정부 견제론, 정부 지원론이 40%대를 회복했고요. 정부 견제론이 50%에서 46%로 좀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정부 견제론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데 이 격차가 좀 줄어든다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조대원 센터장님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실제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역전이 되면 참 좋겠지만 예.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2배 가까이 혹은 2배 이상 정권 그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 네. 수치는 변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 견제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야당 쪽에 이렇게 좀 몰아주고 있는데 이 수치가 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국민의힘 100석, 민주당 200석 이런 얘기까지도 심심치 않게 이제 TV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 더한 거는 이제 민주당 인사들 중에 우리가 200석, 뭐 200석 훨씬 이상 한다고 얘기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당층, 그다음에 부동층으로 빠지다 보니까 이 격차가 줄어든 거지. 네. 실제로 이게 국민의힘 지지와 민주당 지지, 정부 견제론과 그다음 지원론이 뒤집힌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박성민 부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라면 지난 총선처럼 국민의힘이 좀 패배할 수 있다 이런 좀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확률이 꽤 크죠. 제가 정부 견제론이랑 지지론을 좀 조사해 보면서 예. 21대 총선에서 한번 제가 그걸 봤어요. 역대 대통령 취임 1년 지지율을 한번 봤어요. 노태우 대통령 후부터 한번 봤는데 8명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8명의 대통령 중에 제일 낮은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25%. 그리고 지금 7위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33%. 근데 그 당시에도 제일 높았던 1위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78%. 왜 78%가 나왔을까? 2020년대도 그 코로나19로 팬데믹으로 해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을 때였지 않습니까? 네네. 뭐 마스크가 모자라다 그래갖고 약국에서 한 200m도 줄 서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왜 국정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가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과 함께 하구나. 그런 거에서 국정 운영의 동력에 힘을 실어줘야겠다. 그래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겁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뭐 일자리 문제나 물가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안 좋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국민이 우리랑 정부 여당이 함께하고 있으면 정부 여당의 지지론에 힘을 실어줘갖고 국정 운영의 동력에 힘을 실어주는 거고요. 아니면 그렇게 안 하고 너무나 국민과 괴리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유권자인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선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선거로서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한 1년 4개월이 됐는데 1년 4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약간 네거티브 쪽으로 국민들에게 보일 텐데 이게 패턴이 예. 안 바뀐다면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